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최정화 작사, 이민영 작곡의 내 안의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나 지금 즐겁다 하고 느끼시나요? 친구들과 웃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을 때, 아마도 사람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요, 최근에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을 찾은 것 같아요. 바로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몰입해서 즐거운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 활동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몰입하게 된 건지 그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순간 푹 빠져들어 있을 때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천천히 빚고 있을 때, 말랑한 재료를 만지작거리며 모양을 만들고 집중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그 시간들, 혹은 피아노 앞에 앉아 익숙한 곡을 반복해서 연주할 때, 처음에는 손이 잘 안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손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내가 치는 음과 마음속 깊은 곳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들, 또는 책 속에 푹 빠져 있을 때도 저는 그 몰입의 순간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 장, 두 장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고 내가 앉아있는 공간도 잊은 채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럴 때면요,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잡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꽉 찬 기쁨이 가만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이게 바로 충만하다라는 느낌이구나 싶어져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제 체력이 그 몰입을 오래 버텨주지 못한다는 거. 2시간, 3시간쯤 지나면 슬슬 어깨도 뻐근하고 눈도 피로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결국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도요,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무언가에 푹 빠져있는 시간에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심심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나다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조용히 마주하는 그 시간. 그래서 저는 요즘 몰입할 수 있는 것을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인가에 푹 빠져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하고 놀랬던 순간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사실 시간이라는 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해야 할 일들 사이에 밀려서 잠깐 쉬는 시간에는 또 습관처럼 휴대폰 들여다보다가 그냥 그렇게 하루가 훌쩍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더더욱 그 사이사이에 나를 붙잡아주는 몰입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꼭 대단한 창조적인 무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뜨개질이나 요리 같은 일일 수도 있죠.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요,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나로 충분해지는 그 경험, 그 느낌이 아닐까요? 무언가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잠시 걱정과 불안에서 한 발 떨어져 나오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요즘 혹시 마음이 바쁘고 복잡하시다면 무언가 한번 천천히 빠져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려 볼게요.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에 잠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머물러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좀 괜찮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림책 속으로도 한번 푹 빠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지만 깊게,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보았어요. 그림책방, 그러면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상인 작사, 이진희 작곡의 1초라는 멋진 시간입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3월 오올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유강 작가님의 용불똥입니다. 이 오올이라고 하는 출판사는요. 김유강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1인 출판사입니다. 김유강 작가님은요. 홍익대학교 또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감독으로도 일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코코몽, 뽀로로, 로보카 폴리, 라바 같은 작품에 참여하셨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 1인 출판사 5를 운영하시면서 직접 그림책 창작하시고 출판까지 하고 있는 작가님이세요. 지금껏 다양한 책들을 출판을 하셨는데요.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이 마음여행 그리고 마음정원 시리즈가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었고 꽤나 재미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작가님 작품 중에서 스트레스 티라노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폭발하는 티라노로 표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엄마가 거기에 막 이렇게 대처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하는 행동이 좀 떠오르기도 하면서 좀 찔릴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욕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도 읽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욕설을 우리가 왜 하게 되는지,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풀어져 있는 책이라 이 책도 시간 되시면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용불똥이라는 책은요, 판형이 가로로 살짝 길쭉한 판형인데요. 세로 길이는 A4 용지보다 한 7, 8cm 정도 작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한 2, 3cm 뚱뚱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표지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 아주 커다란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뾰족뾰족한 용의 이빨 사이에 용불똥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만 봤을 땐 이 용이 무서운 용인지 친절한 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이 생김새만으로도 어린이들의 흥미를 확 잡아 끌 것 같기는 해요. 이 책은요, 오래전에 살았던 용이 사람과 친구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용은요, 제법 다정한 친구였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용이 똥을 꼭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똥을 쌌는데, 이 용의 똥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불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용불똥이 된 겁니다. 용이 싸는 불똥이라고 해서요. 자, 이 위에서 불똥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해 아주 높은 산의 꼭대기를 이렇게 깎아내고 거기에 용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후로는요, 용과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며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직접 불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용의 불똥을 가지고 고기도 익히고 뭐 따뜻하게 막 난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요, 점점 바빠집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요. 뭔가를 새로 또 생산을 해야 되고요. 뭔가를 만들어 팔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용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지요. 이 책을 처음에 다 읽었을 때는 백두산 한라산에 대한 전설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 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런데 천천히 이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질문은 다시 용이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어요. 용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바랬었던 건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진 거예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예전에는 용의 불똥 하나였지만 지금은 용이 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과연 영원히 용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작가님은요, 이 용과 사람의 관계를 자연과 사람의 관계로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렇게 대입해 보니까 조금은 더 이야기가 와닿죠. 과연 앞으로 미래의 사람은 자연과 계속 공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박경린 작사 작곡의 숲에게 말해봐입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역시나 지난 3월 섬들의 출판사에서 출간된 산책 시간과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후라고 하는 작가님이 글을 마루라고 하는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고요. 이지영 번역가님께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책은요, 2025년 독일 화이트 레이븐스 선정작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골랐던 거는요, 우선 작가님들의 그 출신 국가가 독특해서였습니다. 최근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작가님들의 그림책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산책 시간과 함께 걸어요 라는 그림책의 작가님, 후 작가님은요, 베트남의 그림책 작가님이세요. 어린 아이들과 가족, 강아지를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100살이 되어서도 정원에서 혹은 바다가 보이는 책상 앞에서 매일같이 어린이책 쓰기를 꿈꾸는 작가님이세요.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산책 시간과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그림책에는요, 4마리의 강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게 된 3마리의 강아지 쏘아이, 그리고 쌈, 그리고 짱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다정한 세상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또 언젠가 소중한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오더라도 아이들 마음속에 찾아온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림을 그리신 마루 작가님 역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족과 2마리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십니다. 여행을 즐기고 또 이 여정 속에서 베트남의 문화와 예술을 발견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산책, 시간과 함께 걸어요가 첫 번째 그림책이신데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작가의 그 진한 삶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장면들은 작가의 시간과 개인적인 기억, 그리고 세상과의 만남이 담긴 온전한 산책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번역을 맡으신 이지영 번역가님은요, 호찌민 국립사범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베트남 문학을 공부하신 그 번역가님이세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베트남 언어와 문화를 좀 더 자연스럽고 친숙한 한국어로 옮겨주셨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삶과 문화가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이 번역가님의 말이 정말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이 책은요, 판형은 A4 용지처럼 직사각형인데요. 세로가 한 2cm 정도 짧고 가로는 한 1cm 정도 짧은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는요, 아주 예쁜 연두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 있고요. 위쪽에는 뭔가 이렇게 솜털 같은 붉은색 꽃들이 잔뜩 피어 있습니다. 이 책 소개에, 이 책 제일 뒷장에 보면은 그 꽃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요 표지에 그려져 있는 꽃이 베트남어로는 꺼이록붕이라고 하는 그 꽃인데, 우리말로도 전 잘 모르겠어요. 담수 맹그로브라고 하는 꽃입니다. 아마 베트남에 많이 피는 꽃이 아닐까 싶네요. 이 꽃들이 이 위쪽에 예쁘게 피어 있고 그 아래에는 앞서 말씀드린 강아지 4마리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친구 뭐지? 라고 싶은 이파리가 7장 달린 굉장히 독특한 식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에 대한 설명도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름이 베트남 말로 텄지앱 엿지호하. 베트남어가 성조가 있대요. 이 베트남도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이다 보니까 성조가 있는데 저는 성조는 전혀 지금 상상이 안 가고요. 텄지앱 엿지호아라고 하는 책인데
식물인데 우리말로는 칠렵일지화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풀의 종류인데요. 이 친구가 그 7장의 잎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꽃이 하나 이렇게 싹 올라오는 아이래요. 그래서 칠렵일지화라는 말 자체가 잎이 7장에 꽃이 한 송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꽃이 강아지와 함께 이제 앞으로 그림책 뒷장에서 계속 매 장면마다 등장을 하는 주인공 같은 친구인데요. 왜 이 식물을 주인공으로 삼았느냐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칠엽일지화라고 하는 이 풀이 사실은 약초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은 귀한 약과 같고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약초와 같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풀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그림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볼 때는요, 이 초록색 풀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후루룩 넘어갔었어요. 근데 뒷장에서 설명을 보고, 어머, 그런 풀이 있었어? 이러면서 다시 보니까 그때부터 또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이 책은 페이지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 덕분에 계속 매 장면마다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 속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산책 시간과 함께 걸어요라는 그림책 속에 있는 그 꽃들은요. 좀 뭔가 동양적이면서도 어딘가 되게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베트남의 자연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베트남 작가님, 마루 작가님의 그림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펼쳐지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이 그림책에 나오는 네 마리의 반려견들과 또 이 칠엽일지화라고 하는 이 약초와 함께 뭔가 산책하듯이 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가끔 어떤 책을 볼 때는요, 결말이 궁금해서요, 막 내달리면서 읽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정말 한 장 한 장마다 정말 산책을 하듯이 이 강아지들과 이 약초와 함께 산책을 하듯이 즐기실 수 있고, 그렇게 음미할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마리의 강아지들 중에서 세 마리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한 마리만 이제 이 후라는 작가님 곁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제 삶에 들어왔다가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별이든 제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을 남겼지요. 수아이와 쌈 그리고 짱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저는 잠시 멈춰 제 안에 흩어져 있던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질문을 품게 되었고 그 무렵은 제가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새 강아지가 떠난 지 8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에서 쌈을 다시 만났고 잠에서 깨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떠나가는 순간 그 감정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이전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을 산책하듯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가님의 그 마음이 글과 그림에 너무 잘 묻어나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아름다운 꽃들 사이를 산책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좀 넘어지거나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가 아니라 서로 함께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요,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저 정말 시간 속을 산책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에 많은 독자님들이 이 경험을 책을 통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정말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같이 동요 한 곡도 듣고 와서 다음 책 소개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신용빈 작사, 김용빈 작곡의 별길 산책입니다. 별길 산책 제목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창문 사이로 달빛 내려앉아 나를 위한 길을 비춰주면 환하게 빛나는 그 길 따라 별길 산책을 떠나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는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 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친구야 달빛 흐르는 별을 총총 담아 너의 꿈속에 나 전해줄게. 너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별처럼 빛나기를.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나무 향기 감싸는 공기를 따라 나의 발걸음 걸음이 이끄는 대로 별길 산책을 떠나요. 친구야 달빛 흐르는 별을 총총 담아 너의 꿈속에 나 전해줄게. 너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별 담아 빛나기를 별처럼 빛나기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역시나 지난 3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마리 토끼 책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영장에 토성이 떨어졌다고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입니다. 벤디 베르치니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맡으셨고요. 송순섭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벤디 베르치니 작가님은요, 크로아티아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시각예술가이십니다. 이 벤디 그리니치 작가님의 작품이요, 2018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SM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상을 수상하시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2026년에는 대한민국 남이 콩쿠르 그린 아일랜드상, 또 2023년에는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플라크상, 또 2020년부터 2023년, 2025년까지 크로아티아 아동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글리골 비테즈상을 3회나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을 수상하시고 또 전시회도 하시면서 굉장히 활발한 그림책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송순섭 번역가님은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슬라브어 문학과에서 체코 문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 학과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하고 계시고요. 우수한 해외 아동도서들을 선별해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 윈피키드2, 책 먹는 여우 시리즈, 제키 마론 시리즈, 용기를 내 무지개 물고기 등등 다양한 책들도 번역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책은요, 판형은 우선 A4 용지랑 거의 비슷한데 가로 세로가 한 1cm 좀 안 되게 한 5mm씩 더 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제목이 흥미를 확 당기는 그런 책이었어요. 수영장에 토성이 떨어졌다고? 라고 하면서요. 수영장에 토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완전 문과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토성은 기체로 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는 뜰 것 같은데 우선은 지구에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에서 시작한 그림책인데요. 사실 처음에 읽다 보면은요, 무슨 얘기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서는요, 이 수영장에 떨어진 토성 자체보다요, 이 엄청난 사건을 대하는 수많은 다양한 군중들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보게 돼요. 이 작가님의 그림이요, 굉장히 중간에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그림 외에 그 주변 인물들을 작게 아기자기하게 조그맣게 다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은요, 특이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꼭 사람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깨진 조각이라던가 물고기라던가 과학 장비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다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가 다리가 달려서 걸어 다니는 설정인가 했다가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인간의 군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구나. 뭔가 이렇게 과학 장비에 다리가 달려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뭐 과학자거나 연구자구나. 뭐 또 물고기에 다리가 달려 있으면 되게 귀여운 생각을 하는 친구인가?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는 친구인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책을 N회차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미래에 떨어진 토성은 뭘까? 여기 나오는 수영장의 이름이 미래거든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그림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토성은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여기 이 미래에 토성이 떨어지는 게 딱 한 번뿐이었을까요? 분명히 과거에도 토성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는 떨어졌었고 인간은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을 겪어 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사건에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과거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웠을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면지에 한 친구가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밝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헉 하면서 정말 여전히 미래가 밝을까? 라는 굉장히 어두운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주제를 여기에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아가 아니더라도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 전 지구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의 미래에 떨어진 토성 같은 문제인데 자꾸 사람들이 그 문제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간과하려고 하고 당장 지금 눈앞에서 내가 완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만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현 세계를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떨어진 토성은 이 환경 문제, 기후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들을 궁리하고 있는지, 그 다양한 수많은 해법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그림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경혜 작사, 정보형 작곡의 함께 걸어 좋은 길입니다. 문구점을 지나고 장난감집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가서 좋은 길 놀이터를 지나고 떡볶이집 지나서 집에 오는 길 너랑 함께 와서 좋은 길 노란 이야기하며 손잡고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서 너무너무 좋은 길 문구점을 지나 장난감집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노란 이야기하며 손잡고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서 너무너무 좋은 길 문구점을 지나 장난감집 지나서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너랑 함께 걸어 좋은 길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3월 창비출판사에서 출간된 피니토입니다.
이 책은요, 빅터 디오 산토스 작가님이 글을,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고 이지원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빅터 디오 산토스 작가님은요, 브라질에서 태어나 미국에 살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이세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라는 작품으로 화이트 레이븐스와 볼로냐 라가치상, 어메이징 북쉘프로 선정되셨고 또 40여 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이라는 책에 글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피니토라는 작품은요, 작가의 6번째 그림책으로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마지막 숨까지 다해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담으셨다고 해요. 그림을 그리신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폴란드의 그림책 작가님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는 작가님이기도 하십니다. 깊고 굉장히 시적인 작품의 세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 독자와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4번이나 오르셨던 작가님이세요. 언젠가 한 번은 꼭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원 번역가님은 번역가이자 그림책 연구자 또 미술사를 전공한 큐레이터라고 하세요. 현재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사 굴뚝새 대표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지원 번역가님은요,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와 정말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작가님의 작품 피니토는요, 우선은 제목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 피니토라는 말의 의미가 끝난 혹은 그래서 유한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뭔가 피니쉬랑 비슷한데 거기에 좀 유한하다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표지도 되게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님답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투명한, 그러면서 굉장히 시적인 그런 그림으로 표지를 그려주셨는데요. 이 왼쪽에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있는데 노인과 아이의 뒷모습이 서로 나란히 겹쳐져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노인 안에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 혹은 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되는 그런 시간의 과정들을 이 한 장면에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이 사람의 머리 위에는요, 펜로즈 계단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계단이 그려져 있는데 이 계단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한의 계단처럼 보이는데 이게 3차원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2차원 세상에서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계단인데요. 그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숲이 뒤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또 사슴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표지예요. 그래서 표지의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도 되게 의미심장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면서 펼쳤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 소개는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아이가 여름 캠프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여름 캠프를 가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아이가 좀 부담을 느끼면서 시간이 빨리 훌쩍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시간이 된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소년에게 선물하는 책이, 건네주는 책이 바로 이 피니토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소년은요, 그 책 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그래서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남았던 시간들을 다시 꺼내어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덮었을 때 할머니는 소년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남기고 가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는요,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산책이라는 책과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현재의 소중함. 그래서 지금 이 현재를 충만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책의 온라인 서점에 올라가 있는 이 책의 소개에 작가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이 작가님께서 인도 문화를 다룬 한 다큐멘터리를 보셨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나 유한한 숨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내쉬고 들이마시는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숨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시고 들이마시는 이 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나의 이 순간을 굉장히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몰입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고 산책과 또 이 피니토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순간순간들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잔뜩 음미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작가님들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한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브라질, 핀란드 막 이렇게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그 느껴지는 문화 혹은 또 모두 다른 국가의 작가님들인데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테마나 주제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요즘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그림책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